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요. 전일 대비 1%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3,129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 정상화 기대감과 함께 또 현대차 그룹과 더불어 애플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 들어서 더욱더 시장의 상승폭을 확대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의 또 이슈부터 종목까지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 아침에도 출연을 해주시잖아요. 네. 장중 분위기는 어땠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 분위기는 아침에는 조금 좋았다가요. 중간에 잠깐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대응 잠깐 흔들림을 보여줬었는데 중국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근데 네.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흐름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약간 이제 시장 자체를 봤을 때서는 박스권 속에서 일단 눈치 보기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늘 장 마감 이후에서 공매도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그러니까 발표가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이제 전해졌었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눈치를 보는 것도 있었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전날 그래도 강세 마감 하긴 했지만 저항권에 부딪히는 이제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볼 때에서는 아직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니었나 좀 싶은데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시장 설명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수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좀 사줬어요. 근데 지금 기관들이 월요일 날에 6,800억을 매수를 해주고 금융투자 좀 사줘서 얘네들이 좀 매수를 좀 해주면서 좀 버텨주나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기관들이 주식을 최근에 샀던 것들은 거의 다 팔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 단타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금융투자자들도 최근 3거래일 동안에서 1조 1,000억 넘게 들어왔는데 지금 2,000억 정도는 매도를 했거든요. 뭐 연기금은 지금 내리 열심히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 아마 이슈적으로 뭐 이제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으니까 요거는 이제 신경을 끄더라도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좋게는 보입니다.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매도를 한다라 그러면 얘네들도 지금 시장에서 박스권 단타, 단기 매매 대응하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박스권 대응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수급을 잠깐 봤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자, 다우존스입니다. 자, 오늘 나스닥 다우 선물이 뭐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장이 열리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장 끝나기 전에도 모르고 일단 좀 더 올라갈 수는 여유는 있는데 이쪽까지 정고점에 대한 여유는 살짝 남아있죠. 근데 여기에서 적당히 올라가면 안 되고요. 무조건 강하게 뚫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도 위로 강하게 솟구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잘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않고 애매하게 올라가거나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음봉으로 바뀌는 순간에서는 당연히 종목들이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박스권 시장에 놓여 있는 지금 미국 시장과 나스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나스닥도 차라리 갈 거면 아싸리 그냥 세게 그냥 폭등을 하면서 2% 3% 그냥 급등을 하면서 정고점을 뚫어줘야 되는데 아마 계속 눈치 보기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돌파를 할 거면 이번 주 금요일 안에 돌파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돌파에 실패를 하면 다시 밀리겠죠. 뭐 그래서 밀리게 되면 너무 밀린다고 여러분들이 걱정할 건 아니고요. 밀리면 어느 정도 조금 현금화를 좀 보유를 하세요.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미국 시장 밀리는 게 보이면 현금화를 해놓고 어느 정도 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종목들을 우리나라 시장 보면 똑같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자 이건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피로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미국 시장에 밀려서 빠지면 우리나라도 빠지게 당연히 이게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빠지면
바닥에서 싸게 종목들도 싸게 바닥에서 좀 사면 되는 그런 이제 전략을 구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시장이 빠진다 올라간다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몇 개 더 패를 더 뒤집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포커라든지 뭐 화투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고 내 패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몇 개 패를 더 이렇게 본다라 그러죠. 물론 저는 할 줄 몰라요. 포커도 할 줄 모르고 화투도 할 줄 모르는데 네. 패를 몇 가지를 한 2개 정도를 더 보면 시장을 보는 데서 더 훨씬 더 보기가 좀 유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도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 놓여져 있는 눈치 보기 시장이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좀 시장을 무조건 막 매수를 하려는 매수 공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더 여유로 현금화 보유를 시장이 빠질 것 같다는 느낌보다는 아직 애매하니까 그래서 시장을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일부의 현금을 조금 보유를 해놓고 잠깐 떨어져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눈치 보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진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이슈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장이 끝나고 나서 나왔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공매도 금지가 3개월 더 연장됩니다. 금융위는 5월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는데 관련된 이슈들 좀 챙겨보고요. 두 번째는 이정수 위원님의 2월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슈를 오늘 모두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결국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했던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좀 많이 의식한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저도 공매도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다른 코너를 통해서 다루기도 하고 했지만 직접 겪어보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도 좀 두리뭉술하거든요. 일단 이 이슈, 최근에 시장에 좀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위원님? 사실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공매도에 대한 불만들은 계속 전문가들도 얘기를 했고요. 뭐 시장 참여자들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지 않고 이게 뭐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했던 사실은 안 바뀌겠구나, 안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기득권층들이죠. 그래서 기득권층들의 이게 자기네들만 기울어진 운동장, 자기네들만의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제 유리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외국인들의 현금 인출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메이저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장으로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건 안 바뀌겠지라는 생각으로 저 사실은 기대도 안 했습니다. 포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었어요. 공매도 개선이 될까? 안 되겠지? 하고 저도 그냥 포기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야, 이게 이제 그 동학개미 운동 얘기 나오면서 이제 국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네. 계좌들도 많아지고, 이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바뀌기도 하네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술에 이제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개선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불만을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안 될 거로 예상을 했었던 부분에서 그래도 이 정도로 개선이 됐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저는 본다. 긍정적으로 네. 보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무작정 올라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단 시장 반응과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없는 주식을 갖다가 그동안에서 이제 무차입 공매도, 그래서 없는 주식을 갖다가 막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원래 우리나라의 이제 공매도는 대차로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를 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감시를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하겠다, 뭐 이제 형사처벌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뀌어주는 부분들이 네.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이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다라는 게 나왔는데 저도 오늘 그 글을 읽고 나서 네. 야, 이게 진짜로 되기는 되는 건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법을 이제 보완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좀 시행을 좀 연습을 어느 정도 조금 하고 나서 이제 5월 2일서부터 이제 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좀 두고 볼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 투자자냐 아니면 그냥 개인 초보 투자자냐에 따라서 금액도 좀 제한적으로 처음에서는 뭐 3천만 원, 그다음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으면 뭐 7천만 원까지 그리고 전문 투자자 요건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마찬가지 지금 이거를 주식을 빌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빌려오는 부분들을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2조, 3조 정도 뭐 이렇게 빌려와서 이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물량들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조금 열어봐야 알겠지만 과거에 대차거래 같은 경우들도 비슷한 부분들이었는데 대차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 뭐가 불편했냐면 그러니까 장이 빠지려고 그러면 쉽거든요. 주식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네. 장이 빠지려고 그러면 이제 대차거래로 하면 되거든요. 공매도는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대차거래를 해서 마찬가지 위에서 매도를 그러니까 먼저 주식을 팔고 그다음에 밑에 다시 사는 갚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도 대차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도 해보려고 그랬더니 약 10년 전에 해보려고 그랬더니 뭐가 문제였냐면 네. 물량이 벌써 다 꽉 찬 거예요. 매도할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가창을 보면 개인 투자자 아니 이제 네. 공략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대차거래로 이제 밑으로 하방으로 이제 공략하려고 그러면 네. 이미 벌써 물량이 신용 물량이 꽉 찼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아니고 그 물량을 대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신용거래 해보신 분들 알겠죠? 뭐 어떤 주식이 이제 상승할 걸 생각을 해서 신용거래를 이제 매수를 누르죠. 근데 신용거래가 꽉 차게 되면 물량이 없으면 매수가 신용매수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차거래는 안 되는데 공매도 같은 경우들도 이게 이제 3조, 4조 정도를 이제 확보한다는 이제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이게 많은 건지 안 많은 건지 조금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 원 내지는 3조 원 정도 내지의 대주 물량을 확보를 했고 공매도 시점까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중에 대부분의 종목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조, 3조는 저는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서 공매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차를 빌려다가 공매도를 친다고 하더라도 빠질 때쯤이 되면 아마 물량이 없을 거예요. 하고는 싶지만 아마 못하지 않을까 좀 싶은데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삼성전자 시가총액 뭐 400조 넘어갔고 지금 다른 종목들도 심심하면은 막 물론 이제 뭐 100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이제 공매도를 열어놔도 먼저 돈이 많은 이제 누군가가 그거를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물량 가지고는 되지 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 나중에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슈들은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5월 2일까지 무작정 상승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얘기는 좀 뒤에서 시장 얘기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뒤에서 얘기할 때서 그 부분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 공매도 되는 부분들 보면은 이제 일단은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피 150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5월 2일까지가 얘네들만 이제 어느 정도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재개를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공매도를 무기한 계속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라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공매도의 피해가 적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이 빠지게 되면 다 같이 빠지게 돼 있어요. 시장 자체는. 얘네들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이 빠지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이 뭐냐면 삼성전자, 현대제철, 현대건설. 자, 무슨 종목이죠? 대형주네요. 그렇죠. 네. 대형주. 그래서 코스피 200 종목은 대형 종목들 200개를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거의 200개 안에 들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꼭 시가총액 크다고 그런 건 아니고 걔네들이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제 넣고 빼고 하는데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이 빠지면 나머지 중소형주들도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물론 공매도에 영향을 적을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은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에 공매도가 시작이 되게 되면 개인들도 공매도를 바로 할 수 있다? 아니요, 이거 바로는 쉽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초보 투자자들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처음에서 이제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제 시장이 빠질까봐 여러분들이 다 공부 미리 뭐 4월 달에 다 하고 막 그쵸?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액도 이거 보면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 요건이 되지 않고서는 이제 그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이제 예탁 자금도 뭐 얼마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서 이제 3천만 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는 아마 해지가 잘 안 될 겁니다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문 투자자의 요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이제 그 연소득이 1억이 되거나 아니면 잔고가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거나요. 아니면은 잔고가 5천만 원이 되거나 아니면 순자산이 5억 이상 되시는 분들 아니면 잔고가 5천만 원이면서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전문 투자자의 요건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증권사의 그 HTS 보면 신청하는 게 있는데 신청을 해서 전문 투자자의 요건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도를 많이 무제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길 텐데 결국은 아직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2일 날에 저게 제기가 된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올바로 공매도에 대한 대비는 잘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어쨌든 이제 발표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계속적으로 뭐 증권 방송이나 여기저기에서 이제 요약하고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이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직 5월 달까지 있고 오늘까지가 2월 3일이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좀 공부도 같이 하면서 공매도에 나중에 이제 공매도가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지 차원에서 내지는 이런 투자 방법으로도 시장 하락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오늘 나온 기사도 저도 이게 쭉 봤는데 저의 생각은 아까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개인 공매도도 안 될 줄 알았고 이거 개선 안 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하시고 선거를 앞두고 많이들 이제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 정도의 개선 정도면 절반 이상의 성공은 되지 않았나라는 저의 혼자의 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 같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를 하고 계시는 주식 투자자분들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좀 연장이 좀 된 만큼 앞으로 개인 공매도가 실시가 됐을 때 어떤 점들이 바뀌고 또 어떤 것들을 챙겨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드시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공매도 이슈는 계속해서 연장 기간까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고꾸라지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그 기간이 이제 조금 더 연장된 만큼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도 이런 이슈 통해서 계속 다룰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공매도에 대한 이슈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제 2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들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에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을 여쭤보고 있는데 사실 1월에 우리 시장이 랠리가 굉장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는 조금 박스권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장 속에서는 어떻게 좀 2월에 투자 방법을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의원님. 이미 박스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네.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는 박스권장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이 베스팅 트레이닝 왔을 때에서도 시장이 굉장히 애매하다.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이니까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날 28일 날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대주주에 대한 대주주에 대한 뭐 환원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오히려 저는 시장이 불안하다. 현금화를 할 수도 있다. 3,080 이탈되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날 3,080 이탈되고 나서 종목들이 우장창 한 이틀 동안 빠지니까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금요일 특히 그랬죠. 그렇죠. 금요일 날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월요일서부터 반등이 나오고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박스권장이에요. 박스권장.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세게 받으면 다시 사면 됩니다. 지금은 조정받으면 기관과 외국인 그다음에 금융투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샀던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아까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 좀 언급했지만 정고점에 대한 저항 라인에 대해서 이거를 돌파할 건지 말 건지 미국 시장을 좀 눈치를 봐야 돼요. 미국 시장이 깔끔하게 돌파를 해주면 우리나라 시장도 돌파하면서 3,300, 3,400, 3,500까지도 열려 있어요. 돌파가 되면. 그래서 미국 시장만 돌파를 해주고 미국 시장만 잘 올라가주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와지니까
관련된 이제 종목들, 뭐 관심 종목들은 뭐 뻔하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철강 섹터라든지 오늘도 그 인도네시아와 그 FTA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철강주들 이쪽에 대한 이제 뭐 플라스틱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제외를 하고 철강하고 자동차가 이제 수혜주가 될 거다라는 세계 최대 그 포괄적 그 역내 무슨 뭐 포괄적 FTA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관세 철폐라든지 앞으로 수출에 대한 뭐 전망이라든지 안 그래도 지금 철강 가격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애플카에 대한 이슈도 더불어서 지금 뭐 자동차에 대해서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에다가 팔면 어마어마하게 또 좋은 또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서 그쪽에는 종목들을 좀 좋게 보는데 시장에 돌파하게 되면 그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장이 돌파된 것도 아니고 박스권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밀리게 돼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분명히 밀리겠죠. 그러면 밀리면 밀리는 대로 째려보고 있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부품주가 됐든 자율자동차가 됐든 아니면은 뭐 IT 섹터들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철강주들 있죠. 네. 쭉 빠지면 특히 OLED 장비주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이미 작년에서도 그 3분기, 4분기 실적이 이제 최대 실적으로 좋게 나와줬고 그다음에 제2의 반도체의 버금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12월 달에 이미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기사들이고 OLED 장비주뿐만 아니라 이쪽에 이제 패널 가격들도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를 위해서라도 올라올 거고 거기다가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라든지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좀 쓰일 거고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 수출에 대해서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이쪽 종목들과 실적이 되는 애들이죠. 보게 되면은 지금 제약주도 굉장히 약합니다. 호재가 나와도요 반응을 하질 않아요. 호재가 나왔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걔네들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관심이 없는 거냐? 돈이 빠져나갔어요. 누구 돈이? 메이저 존들이 빠져나가서 다 IT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주들이 호재에 민감하지 않고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주보다는 실적, 그리고 제약주들 대부분 하면 실적을 한번 봐보세요. 실적 나온 애들이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실적 자체가 되지 숫자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OLED 장비주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차량용 반도체 오늘도 반도체 IT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 급등한 이유가 뭐예요? 자동차 부품주 품귀 현상 이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 앞으로 더 써야 되는데 더 많이 더 생산해야 되고 더 해야 되는데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부품 좀 내놔라, 자동차 만들어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데 부품이 없다, 부품 좀 내놔라 이러고 있잖아. 공장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고 지금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OLED 공장들이라든지 이쪽 애들은 설날에도 아마 쉬지 않고 아마 계속 돌아갈 겁니다. 특히 지금 OLED 장비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얘네들이 부품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품귀 현상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섹터들은 이미 저점 구간은 이미 벌써 쳤고요. 더 앞으로도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주가의 폭도 있지만 실적도 점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는 쪽들, 철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이제 돌고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건설도 살아나고 조선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철강업도 살아나고 철강업 자체가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철강이 들어가잖아.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철강은 여기저기 다 들어가. 건설할 때도 HBM 들어가죠. 그다음에 조선 만들 때도 배를 만들 때도 철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철강이 다 들어가니까 철강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 가격도 지금 1월 달에 상승하고 2월 달에도 상승한다라 그러는데 실적들도 점점 좋아질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시장이 만약에 2월 달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이쪽에 실적이 되는 숫자가 나오는 애들, 요런 애들을 저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2,300을 이번 주 내에 돌파를 하고 다음 주에 2,400까지 가려고 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철강업과 그다음에 OLED 장비주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요쪽을 해야 된다라고 관심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에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낼 만한 종목군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철강주, 그리고 OLED 관련주,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있지만 이렇게 계속 관심 가지고 보면 좋을 만한 섹터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일단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님. 네. 그래서 소비재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좋아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백신이 나오게 되면 제약주가 올라가겠지.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약주들은 이미 기대감에 작년 3월 달서부터 움직이게 다예요. 3월 달서부터 올해,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까지 움직인 거 있죠. 그 9개월 동안 움직였던 게 그 기대감 때문에 다 올라간 거고요. 이제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제약주들을 볼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소비재 관련주들 쪽을 보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억눌렸었던 뭐 산업들, 그렇죠? 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라든지 면세점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차트가 바닥에 있습니다. 차라리 그동안 피해를 봤었던 그쪽에 있는 업종에서 많이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제약주들은 철저히 좀 제외를 하고 저는 제약주는 지금은 이제는 여기서 볼 게 아닙니다. 제약주들은 항상 찬바람 불면서 올해는 지금 찬바람 불 거 말고요. 이거는 작년에 불었던 찬바람이고 네. 올해 찬바람 불면 이제 올해 한 11월 달, 그렇죠? 올해 11월 달 정도. 그래서 나중에 좀 보셔야 돼요. 좀 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장이 좋아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는데 제약주보다는 여전히 자동차, 2차 전지, 전기차 아니면은 도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재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철강주라든지 못 갔던 혹은 앞으로도 실적이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애들이 있죠. 아니면 그동안 코로나로 억눌렸었던 애들. 그런 애들을 하시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왜냐면 제약주들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바닥에서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걔네들은 호재 뉴스를 계속 뽑으면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버리고 자기네들은 IT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 메이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만 외딴 섬에 남겨지지 않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주에 남겨지지 말고 메이저들이 그거 팔고 도망가면 같이 도망가야죠. 그렇죠? 어디로? IT. 그다음에 그동안 코로나 이슈로 올라가지 못했었던 뭐 여행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이라든지 차라리 그쪽이 좀 낫지 괜히 제약주들 뭐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고 기대로 아직까지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쪽은 제가 볼 때는 IT에 비하면 별로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아직도 제약주를 가지고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죠.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정말 종목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일단 오늘장 움직인 업종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이슈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랑 그리고 생산 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오늘 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늘 움직인 종목들 하나둘씩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일단 아침에 나왔었던 게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기아랑 애플이랑 이제 뭐 현대차 이쪽이 애플카 생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서는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로 서로만 얘기를 하니까 아직 확실한 건 없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설레발 치지 마셔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구체적인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요. 계약 체결 예정설이에요. 설이죠, 설. 예정설인데 2월 중에 그러니까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17일 구체적인 날짜 계약 시기까지도 얘기가 나왔어요. 2월 17일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 그러는데 2024년에 출시를 앞두고 한 4조 원 정도 규모의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 부품주,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쪽 관련주들이 오늘 아주 그냥 폭등을 했어요. 뭐 평화전공, 뭐 성우하이텍부터 해서 뭐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등등 뭐 관련주들 막 폭등을 했고요. MC넥스도 마찬가지. 카메라 쪽에 있는 자율주행 이쪽도 폭등을 했고 화신, 만도, 뭐 평화전공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움직인 건데 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4조 원 규모의 정식 계약을 체결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2월 17일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고 2024년이고 애플카는 초기에는 연간 10만 대 수준이라 그래요. 그리고 최대 40만 대까지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을 전해주고 있다.
자,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전해졌는데요.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 뭐라 그랬냐면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설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다라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본인들의 입장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그냥 기대감으로 움직인 부분들이니까 기대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갖고 있는 분들은 기대감으로 그냥 즐기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왜 이런 설들이 왜 나올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걸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이 그 주식을 올리고 싶으니까 여기저기다 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물론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세력들이 올리고 싶으니까 이제 뉴스를 뽑는 건 그러니까 뿌려대는 건데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즐기시면 되지만 그거를 올라간 상태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네. 자, 먼저 만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도 좀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많이 11%, 올랐네요. 네. 그렇죠. 11%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65,000원에 이하에서 샀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사람들은 35,000원, 3만 원 샀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저런 설로 인해서 79,000원에 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조금 추격 매수에 가까워요. 설에 사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그룹은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다시 뒤바꿔서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또 말 바꿔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는 현대차 그룹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도로 빠져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준으로 79,000원에 사신 분들은 추격 매수로 공략해서 물리기 딱 좋은 자리에 걸렸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런 데서 사시는 게 아니고 이런 데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올라올 때마다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현대차 그룹은 사실이 아니다, 모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거를 갖고 있는 몇몇 애들이 뉴스를 뿌린 거예요. 가짜 뉴스를 뿌렸는지 진짜 뉴스를 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예정설이 돌았다라는 거지 그거를 진짜로 믿고 여러분 사신 분들이 있을까 봐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만도 이렇게 움직였고요. 자, 화신 아주 그냥 오늘 난리를 쳤죠. 24%. 저는 오늘 이거 상한가 간 줄 알았어요. 오늘 29.58%. 네. 네, 그래서 이게 급등을 했는데 마찬가지. 여기서 올라갔을 때 파신 분들은 잘한 겁니다. 안 판 사람들은 내일 이제 복불복 게임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다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수 가격이 4,000원에 있거나 혹은 3,000원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 빠지면 뭐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땡큐 차액션하고 나오면 돼요. 근데 오늘 6,000원 쪽에 사신 분들은 내일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물리는 겁니다. 뭐 때문에 물린 거예요? 예정설. 누군가가 그런 루머를 퍼뜨린 거에 걸려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근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믿을만 할 정도의 그렇죠?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어쨌든 애플카 생산을 위해서 4조 원의 규모를 정식적으로 체결한다. 글쎄요. 이게 나중에 정말로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뭐 현대차 그룹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라는 건 밀어줘야죠. 뭐. 어쨌든 급등한 상태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욕심이 좀 과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있던 분들이 수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서 쓰는 건 상관이 없지만 항상 추격 매수, 고점이 돌파했을 때에서 고점에서 사신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평화전공. 평화전공도 오늘 아침 방송에서 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 평화전공을 작년에서 성우하이텍과 평화전공, SL 이런 종목을 이제 작년 자동차 부품주를 공략을 해보자라고 8월달, 7월달, 9월달쯤에서 언급을 했던 종목들이었거든요. 10월달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갔어요. 생각보다 많이 갔는데 이게 많이 갈 수 있는 이유들은 단순합니다. 지금 자동차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 제가 작년에서도 2차 전지 이미 강했어요. 이미 강했고 2차 전지 가면 전기차 갈 거고 전기차 가면 수소차 갈 거고 그거 가면 자동차 부품주로 반드시 순환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마지막에 순환하는 게 자동차 부품주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동차 부품주가 작년 8월달, 9월달에 잠깐 움직이다가 좀 쉬다가 그러니까 작년 12월달, 그다음에 올해 1월달 무지막지하게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 올해 1월달서부터 움직이죠. 2차 전지보다도 얘네들이 더 많이 움직입니다. 이게 순환매예요, 순환매. 제가 이미 작년에 다 얘기했잖아요. 2차 전지가 먼저 갈 거고 제가 그 주유소 프로그램에서도 그때 이제 그 박 PD가 막 물어봤거든요. 네. 2차 전지, 전기차, 그러니까 작년 아마 3월 달쯤에 물어봤어요. 전기차, 2차 전지, 수소차 이 중에서 뭘 봐야 되냐? 저는 그냥 고민하지도 않고 2차 전지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뭐라 그랬냐면 그때 박 PD한테 뭐라 그랬냐면 전기차랑 수소차는 둘 다 뭐로 움직이는 거냐면 2차 전지에다가 배터리를 저장시켜 놓고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수소차는 2차 전지가 반드시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먼저 움직일 거고 그리고 나서 전기차, 그리고 나서 수소차가 될 거다. 왜냐면은 전기차는 그냥 콘센트만 꼽으면 되는데 수소차는 인프라가 조금 이제 그 충전소도 설치해야 되고 조금 이게 그때 당시 이제 법으로도 이게 이제 좀 복잡했기 때문에 먼저는 전기차가 먼저 움직일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간단하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2차 전지 움직이고 전기차 움직이고 수소차 움직였죠. 그렇게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제가 뭘 예상했냐면 바로 자동차 부품주를 예상했는데 그게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 2월 달에 폭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상대로 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자, 많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12월 15일쯤에서 제약주들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하기 위해서 제약주들이 12월 15일 고점을 치고 지금까지 아주 그냥 무슨 무말랭이 내려가듯이 뚜루룩 하고 힘없이 쭉 내려가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들도 이만큼 올라왔으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될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평화종공 보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죠.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하는 거고 제약주들은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바닥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거고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공략할 만해요. 얘네들은 제약주하고 상황이 조금은 다르지만 조심해야 되는 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SL도 그렇고 뭐 평화전공도 그렇고 뭐 성우하이텍도 그렇고 최근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봐봐요. 12월 달에서도 아주 그냥 난리를 쳤죠. 130% 올라갔는데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으로 자동차 부품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움직였던 종목들까지 살펴봐 드렸고요.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좀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중에서도 꼭 이건 봐야 된다 하시는 업종과 종목이 있을까요? 아까 다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종목들. 2차 전지. 네. 2차 전지하고 그다음에 철강주하고 그다음에 OLED 장비주하고 시스템 반도체. 제가 계속 좋게 얘기하는 쪽들은 대부분의 주가가 많이 고점에 떠 있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면서 움직여주면서 실적이 그래도 돌아오는 애들 대부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움직인 업종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한 뭐 건설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뭐 노라통박에 들어오면 제가 건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쪽을 하고 있는 얘기들도 살짝 언급을 좀 해드리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건설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저는 철강업종을 더 좋게 봐요. 왜 그러냐면 이슈가 다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철강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철강업종 차트를 잠깐 보면 현대제철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빠 보이지도 않고 지금 애매합니다. 그럼 언제 좋아지는 거냐? 제발 좀 빠져라 이거죠. 빠지면 이거는 완전 먹잇감입니다. 빠지기만 하면. 근데 이제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서 그런데 빠지게 되면 이런 현대제철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뭐 고려안이라든지 아니면 풍산이라든지 그렇죠? 철강 업종들 지금은 사기가 굉장히 애매하지만 조정받으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섹터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네.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은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올라갔어요. 대부분 다 올라갔고 뭐 네페스도 많이 올라갔고 SF 반도체도 많이 올라갔고 실리콘웍스도 많이 올라갔고 다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사실 사기는 좀 부담이 좀 되는데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파운드리 오늘도 보면은 그 삼성 그 경제 채널 그 뉴스에 보면은 AMD라는 CPU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인텔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텔을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죠? 그렇죠? 인텔이 그동안에선 CPU 시장의 왕자 그러니까 독점이었는데 이게 작년도서부터 해서 그러니까 재작년도서부터 해서 AMD라는 그 CPU를 만드는 회사한테 따라잡혔어요. 그래서 AMD는 CPU뿐만 아니라 그래픽 카드, 라데온 제품 이쪽도 같이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이 CPU 시장에서 인텔을 따돌렸습니다. 성능으로도 마찬가지고 판매량으로도 지금 따돌렸는데 나노 공정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텔은 여전히 14나노로 CPU를 생산을 합니다. 구닥다리 옛날 기술이죠. 여기에서 줄이지 않고 계속 줄여서 뭐 발표를 하겠다라는데 계속 14나노로 계속 상산을 하고 있고
지금 AMD 같은 경우는 7나노로 TSMC에다가 맡기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 뭐냐면 이 전 세계에서 CPU 시장을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제일 강한 AMD가 인텔한테 물량을 주겠다라는 기사가 아까 나왔어요. 아까 장중에 나왔는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호재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정도의 호재면 사실은 삼성전자 상한가는 몰라도 그 정도의 강세가 펼쳐지면서 오늘 네페스 상한가 갔었어야 돼요. 반도체 장비주 상한가를 막 폭등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상하게 안 갔거든요. 근데 그게 나왔던 그 기사가 이상한 경제 채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경제 채널의 그 얘기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7시쯤에도 속보가 나왔고 점심쯤에 또 2번이 나왔다 그러니까 가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도 앞으로의 파운드리 시장에서 그냥 예상만 했던 거였는데 그게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원래는 인텔 쪽에서 삼성과의 손을 잡는 그거를 제가 구상을 했었었는데 아마 인텔이 자기네 이제 설계도를 다 넘겨줘야 되니까 아마도 그래서 좀 뜸뜸해서 지금 자기의 이제 핵심 기술들은 넘기지 않고 그냥 아래 것에 있는 기술들만 그것만 이제 물량들만 넘기는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CPU랑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넘기지 않고 이제 딴 것들만 넘겼는데 AMD 쪽에서는 지금 삼성하고 뭐 그렇게 딱히 뭐 CPU 경쟁하는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AMD 쪽에서 지금 물량을 지금 넘겼다라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호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움직인 게 조금 수상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시스템 반도체의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이건 호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 한 4조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뭐 여러 가지 파운드리에 있는 시장이 작년에 한 250조에서 200조 정도를 했다라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이 400조 정도가 시장이 열릴 건데 최소 400조에서 더 많이 봅니다. 저는 500조에서 600조도 보고 하는데 400조 정도로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들 예상을 하니까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거기서 4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해서 이거 100조, 200조만 가져와도 근데 그 100조, 200조를 가져오려면 AMD하고 그다음에 인텔에 있는 물량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저는 100조 정도의 그 시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어마어마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생각한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도 잘 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잊지 않으셨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저희 이정수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코너는 절대 종목에 대한 추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 일단 워낙에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있다면요? 자, 오늘 베스트 스탁의 종목은요. 덕산 네오록스입니다. 자, 덕산 네오록스. 자, 덕산 네오록스는 투명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가 좀 숨어져 있는 종목이에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OLED 장비주 쪽인데,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차트가 굉장히 강해요. 강한 것도 강한 거지만 수급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애매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들과 투신들과 이렇게 그리고 연기금 열심히 주식을 던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량 조절해야 된다면서 요건 또 사요 또 그렇죠? 그 정도로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주가도 완전 바닥주도 아니에요. 주가도 이만큼이나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앞도터서 열심히 삽니다. 그 왜 살까 생각해 보면 3월 달에 자 먼저 LG전자에 대해 우리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기사를 잘 살펴보면 이게 접겠다 느낌이 아니고 접을까 말까 고민을 할까 말까 뭐 이런 이제 기사거든요. 그러면서도 3월 달에 있을 롤러블 그거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접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거는 출시는 일단은 해볼 건데라는 느낌으로 지금 전달을 하는데 저는 그냥 그 밀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을 뭐 축소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서 좀 안 되는 쪽들은 약간 축소를 하되 앞으로의 신기술이 롤러블 폰이라든지 그러니까 접혀서 말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를 잡아 이렇게 빼면 늘어나요. 이게 안에 잡혀있다 이게 늘어나면 화면을 더 크게 보는 이런 신기술의 폰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가전박람회에서 공개를 하고 나서 많은 외신이나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놀랍다라고 찬사를 했는데 그거를 안 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북미라든 이쪽에서는 잘 나가요. 그나마 LG가 잘 나가고 전 세계적으로도 9위 정도에 하고 있는 이 사이즈인데 판매량 9위면은 이거 뭐 안 팔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LG전자를 무시할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폰은 아니란 말이에요. 판매량도 마찬가지고 적자기는 해도 그리고 앞으로의 산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펼칠 때 뭔가의 리모컨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게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핸드폰이 리모컨입니다. 이걸로도 TV를 틀고 이걸로 에어컨도 틀고 이걸로 자동차도 하고 이걸로 은행 업무도 보고 이걸로 TV도 보고 주식도 하고 이걸로 다 하는데 이거를 접겠다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 연구원들 뽑을 때 다 대학들 잘 나오고 그렇죠?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연고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친구들 뽑잖아요. 그렇죠?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 있는데 과연 이 스마트폰 플러스 이 조작 요거 뭐라 그럴까? 리모컨 요거를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이 손 안에 컴퓨터잖아. 이거를 포기하진 않을 건데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보여주는데 저는 그냥 쇼맨십인 것 같아서 핸드폰 사업을 접겠다라는 느낌보다는 핸드폰 사업이 안 되는 부분들을 축소를 하고 새롭게 LG전자가 새롭게 바꾸겠다. 뉴 LG 뭐 이런 느낌으로 아주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근데 거의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보면. 자, 그럼 롤러블 폰 쪽으로 갈 건데 투명 디스플레이, 롤러블 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OLED 장비주로 해서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OLED 장비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해드리진 않았지만 덕산 네오록스를 봤을 때에서는 차트 모양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 종목의 흐름이 일단은 수급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지난해 OLED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뭐 LDT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 베셀도 최근에 되게 엄청 잘 가죠. 잘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OLED 장비주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덕산 네오록스뿐만 아니라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에 대한 이제 애플에 대한 그런 이제 수주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인데 애플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LG 이노텍에 대한 실적 호조에 따라서 덕산 네오록스도 움직일 텐데 LG 이노텍이 오늘 주가가 괜찮았어요. 오늘 괜찮았고 이쪽에 대한 흐름들도 앞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좀 주춤주춤하지만 투명 디스플레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박스권을 거치고 다시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투명 디스플레이 이거는 사야 돼요. 이거는 없었던 제품이고 새로운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똑같은 제품만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도 별로 사고 싶은 욕구가 없는데 투명 디스플레이 평소에는 투명해요. 그냥 유리입니다.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로 바뀌는 얼마나 신기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저기 제품에 붙이는데 지금 나오는 냉장고는 투명 디스플레이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뭐더라? 무슨 가스가 들어가서 그게 이제 불투명으로 됐다가 이제 톡톡 치면은 그게 이제 환해지고 하는 건데 이거 아마 바뀔 거예요. 나중에 투명 디스플레이로 바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컴퓨터 안에 냉장고 안에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아마 기능들을 뭐 정보를 보여준다라든지 요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물에 대해서 며칠 얘는 며칠 지났고 얘는 며칠 지났고 얘는 버려야 되고 얘는 빨리 먹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로 보여질 텐데 아마 냉장고도 아마 조만간에 2, 3년 안에서는 투명 디스플레이로 교체가 된 다음에 아마 인공지능 굉장히 좋은 냉장고가 아마 새로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냉장고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투명 디스플레이 나온 거 팁을 드리면 조금 사실 분들은 좀 더 미루세요. 앞으로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냉장고가 아주 똑똑해질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냉장고가 나오게 되면 냉장고뿐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뭐 자동차, 뭐 지하철, 투명 디스플레이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 생각하지 말고 옆 나라 일본, 그다음에 옆에 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인도, 동남아.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다 팔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물량들이 많이 팔리겠죠. 근데 이거를 팔 수 있는 나라가 수율이 되는 나라가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거는 100장을 찍었을 때 오류가 그러니까 대만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100장을 찍으면 99장이 에러가 나고 한 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해봤자 손실밖에 안 나요. 근데 수율도 되고 기술력이 되는 나라는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LG전자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볼 때에서는 OLED 장비주들 미래 전망이 밝다. 그래서 오늘 덕산 네오록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 톡방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네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해주신 저희 이종수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뒤에 심야상담소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